네, 안녕하세요. JW 한정원 강사입니다. 뭐가 좀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머리를 이번에 이쁘게 깔끔하게 자르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주제는 애프터 이펙트의 워크페이스, 예를 들어서 그 패널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오는 법, 그거를 소스라고 불러요. 소스를 가져오는 법. 세 번째는 이제 워크페이스를 자유자재로 변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자, 지금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왔고요. 이걸로 해서 우리는 영상 편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배울 거는 여기 위에 있는 도구바입니다. 이 도구바들은 우리 전문가나 아니면 디자이너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도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겠죠. 여기를 도구바 혹은 툴즈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 프로젝트 패널이 있죠. 이 프로젝트 패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 사진을 가져왔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폴더로 담아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볼 수도 있죠. 자, 여기는 컴포지션 패널입니다. 컴포지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을 하면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 편집이 어떻게 구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죠. 자, 이쪽은 타임라인 패널이에요. 이쪽에 영상 소스를 가져와 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분할하고 하면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패널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실질적인 영상 편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는 기타 패널이라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패널들이 모여 있어서 기타 패널이라 불러요. 자, 여기서 패널들이 많이 보여져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5가지로 애프터 이펙트의 워크페이스 화면을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는 영상이나 사진을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필요하듯이 영상 편집을 할 때도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그 도화지를 우리는 컴포지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단어가 어렵다고 해서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할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화지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새 컴포지션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화지가 생성된 것이 보이죠? 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컴포지션에서 새 컴포지션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컴포지션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일단 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올 때 이런 컴포지션을 생성해 주셔야 영상과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컴포지션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도화지를 A4로 할 건지 A3로 할 건지 그 도화지의 사이즈를 결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컴포지션 설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컴포지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 폭과 높이 그리고 뭐 픽셀 조행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폭과 높이 같은 경우에는 도화지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는 1920에서 1080 픽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HD 화질이 1920에서 1080이기 때문이죠. 그 밑에 픽셀 종합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픽셀이 하나의 점이에요. 이 점을 직사각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항상 정사각형 픽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레임 속도인데요. 프레임 속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시간대로 만들 건지를 지정해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숫자를 어떻게 적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0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딴표 뒤에 00은 분, 그 다음 초, 그 다음은 프레임입니다. 근데 프레임이란 단어를 우린 처음 들어볼 거예요. 자, 프레임을 쉽게 말해서 분을 나눈 게 초죠. 초를 나눈 게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이제 볼 때 여러 개의 사진이 빠르게 연속되면서 보이면서 그게 영상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장의 사진이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여기 프레임 속도가 보이죠? 29.97이라고 보일 거예요. 1초에 29.97장의 사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29.97장이냐? 이것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9.97프레임을 사용하신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설정값을 바꿔주는 거는 그다지 없습니다. 폭과 높이도 유튜브 화질이기 때문에 그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도 29.97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속시간, 내가 30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면은 여기다가 30을 적어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넉넉하게 50초라고 이렇게 넉넉하게 적어주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적으셔야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컴포지션 패널 생성 방법이었고요. 영상과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자, 영상과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여기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사진이 있는 폴더를 찾아줍니다.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죠? 괜찮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 프로젝트 패널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컴포지션 패널로 끌어다가 이렇게 놔주시면은 우리가 가져온 사진이 보여지게 되죠. 컴포지션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에 보여야지만 이제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욱더 간단해요. 이 사진을 끌어다가 컴포지션 패널에 이렇게 가져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사진과 영상을 컴포지션 패널에 끌어다 놓거나 아까 제 첫 번째 방법으로 해도 이제 사진과 영상이 가져와지지 않는다. 좌측 상단에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에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사진, 영상, 아니면 mp3 파일, 이제 음악 파일이죠. 음악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리고 일러스트 파일 혹은 포토샵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도 아까와 같은 경우로 하게 되면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한번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잡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영상이 보여지게 되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 패널을 자유롭게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이 뭐냐? 아까 전에 프로젝트 패널, 컴포지션 패널, 그 다음에 타임라인 패널, 기타 패널 등이 있었죠. 이 기타 패널들을 자신이 맞는 워크페이스로 설정해서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나는 이 문자를 많이 쓰니까 이 문자를 이 밑에다 둘 거야, 타임라인 패널 옆에다 둘 거야 하면은 이 문자가 있는 글자를 잡고 끌어다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구역에 두시면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럼 난 단락을 많이 써, 맞춤을 많이 써 하게 되면은 맞춤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죠? 파란 색깔 칸, 이 파란 색깔 칸이 있는 곳에 이렇게 놓으면은 워크페이스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이 화면을 자주 쓰니까 저장하고 싶어. 이럴 때는 창, 작업 영역, 아까 같은 순서죠.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 작업 영역에 대한 이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한정 강사로 이렇게 적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창에서 작업 영역, 그 다음에 한정 강사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값 학습 표준 작은 화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한정 강사가 있죠? 여기 누르시면서 워크페이스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값은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에서 쓰셨기 때문에 그냥 아까와 같은 패널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작업 영역에서 기본값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의 워크페이스 각 패널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영상과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각각의 패널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까지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의 이동, 레이어의 분할,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